호수에 있는 달 그림자를 좀 쫓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달 그림자에 내란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그림자도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국법 질서입니다. 무슨 정말 달이 떠야지만 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란은 그 내란이라고 쓰여 있는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고 대한민국 그 법 체계거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가 뭔가 뭐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불편하셨던 겁니다. 국회가 한 활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것이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관련돼서 지금 탄핵 그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예. 과거에 모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못 해먹겠냐를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보수적 언론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셨는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못 해먹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현재의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측의 목표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요. 탄핵 사유가 뭐였나요? 국정농단이었고 뇌물이었고 강요였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증인이 필요했죠. 그럼에도 신속하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의 주제가 되는 것들은 비상계엄 선포고요. 포고령 발동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위헌의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지금 심지어 4월 18일이 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탄핵 심판도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명이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보니까 계속 지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속하게 일주일에 2번씩 재판 그 변론 기일을 잡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도 신속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헌법재판 구성원 구성을 먼저 정상적 헌법재판 기능을 9명이 하도록 정상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신속하게 하고자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저는 이렇게 탄핵 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가 나뉘잖아요. 하지만 빨리 결론이 나서 이것은 이제 결론이 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과거로 넘기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좀 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좀 더 좋은 국가가 될 것인가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탄핵 심판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 구성은 2월 안에는 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연책을 쓰더라도 3월 안으로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범죄에는 결과범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죄는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했으나 죽지 않으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 살인 미수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상해죄가 될 수 있거나 범죄가 달라지죠. 하지만 내란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의 헌법 기능을 마비시킨다. 라는 국가기구의 어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그 위험성만으로도 처벌하는 겁니다. 이걸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심지어 예비, 음모, 선전, 선동도 처벌해요. 아무런 잘못된 결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그 시도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을 예비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호수에 있는 달 그림자를 좀 쫓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달 그림자에 내란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그림자도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국법 질서입니다. 예.
무슨 정말 달이 떠야지만 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란은 그 내란이라고 쓰여 있는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고 대한민국 그 법 체계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심지어 기소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소추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위 쿠데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친위 쿠데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이미 친위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결과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게 탄핵 심판인데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요. 그런 내란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파면 사유가 되느냐,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를 보고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구속돼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이 결정이 돼요. 그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판결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란을 시도했지만, 내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형량을 감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내란죄의 성립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에서 파면을 헌법에 반하는 거냐 반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에는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